특히 집을 팔고 싶어도 쉽게 매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내 집인데 내 집이 아닌 상황처럼 되는 겁니다. 세입자가 장기간 버티고 앉아서 있다면 새로 산 사람이 바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매매 계약 자체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9년 동안은 그 집을 팔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김민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333 전세 갱신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전세 세입자가 최대 9년까지 한 집에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법안이 발의됐었는데요. 말 그대로 기본 전세 계약 3년에 세입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 3년, 그리고 3년 연장, 총 2회의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최대 9년까지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과연 이런 아이디어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또 어떤 배경과 논란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33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게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 계약 기간은 기본 2년입니다. 그리고 한 차례 2년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최장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이를 333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인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 계약의 기본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최대 거주 가능 기간이 세입자가 원하면 한 집에서 최장 9년까지 거주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즉, 세입자가 희망하면 3년 계약 후 2번 더 계약 갱신 청구를 해서 총 9년을 같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회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국회의원 10인이 2025년 10월에 이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철회할 생각은 죽어도 없다라고 하면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법안을 내게 되었을까요? 발의 의원들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는 배경을 들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가 도입이 되긴 했지만 세입자의 평균 거주 기간이 여전히 3년에 머물러 있거든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세입자가 거주하는 평균 기간은 2019년에 약 3.2년이었고요. 2023년에도 3.4년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기간을 늘려야 세입자가 마음 놓고 발 뻗고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교육 제도와 생활 현실도 고려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633 교육제도잖아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에 맞춰서 3년 단위로 끊어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3년 단위로 이사 여부를 결정해야 자녀가 있는 가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이 학교 때문에 이사를 고민하는 가정이라면 2년마다 계약이 끝나는 것보다 3년 단위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의자들은 해외 사례도 예를 들고 있는데요. 미국 대도시나 독일, 프랑스와 같이 세입자의 보호가 강한 나라들에서는 임대차 기간에 법정 제한이 없고 특별한 사유 없이는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 권리가 사실상 무기한 보장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 9년 정도는 세입자를 보호해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 법안의 또 다른 중요한 취지는 바로 전세 사기 예방입니다. 2023년 전후로 무자본 갭투자, 일명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 피해자가 급증했잖아요.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었습니다. 발의자들은 이번 법안이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계약기간 연장 이외에도 각종 전세 사기 방지 대책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세가율, 집값 대비한 보증금의 비율의 상한을 규제하거나 임대인 정보 제공 의무를 확대하거나 세입자에게 집이 경매로 넘어갈 상황에서 경매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그리고 바지 임대인, 명의만 빌려주는 가짜 임대인을 금지하거나 소액 임차인을 보호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333 법안이 취지는 좋은데 그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전세 시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반대 논거들을 살펴보면요, 전세 공급 감소가 우려된다는 거예요. 먼저 계약이 한 번이 아니라 2번 연장이 되다 보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 들이기가 무섭습니다. 세입자를 한번 들이면 최대 9년간 집이 묶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매물을 내놓지 않는 경향도 생길 거라는 지적입니다. 애매한 기간이 남는 경우에는 아예 그냥 비워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세 매물이 안 나오겠죠. 그리고 기존 세입자가 오래 눌러앉게 되면 당연히 신규 전세 매물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 그 피해는 새로 전세를 구해야 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증금이 상승하고 실거주를 악용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전세 계약을 길게 보장하면 임대인은 초기에 아예 보증금을 크게 올려서 받으려고 할 겁니다. 어차피 한번 받으면 5%밖에 못 올리잖아요. 어차피 한번 세입자를 들이면
오래 못 바꾸니까 처음부터 높게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세가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행법상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료는 최대 5%만 인상할 수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일부 집주인들은 계약갱신을 피하려고 실거주 카드를 계속 활용을 해왔었는데요. 즉 내가 들어가 살겠다, 나가세요, 당신 나가세요 라고 하면서 임차인을 계속 내보냈단 말이죠. 이렇게 내보낸 뒤에 실제로는 잠깐 가족이 거주하거나 자기가 사는 것처럼 하면서 바로 다른 세입자를 들이는 이런 편법을 쓴다는 거죠. 9년 갱신권 시대가 되면 이런 실거주 요건을 악용해서 임차인을 내보내는 사례가 늘어날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 소송으로 가는 사례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집주인의 재산권과 거래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법적으로 9년을 눌러앉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집주인의 재산권은 그만큼 묶이게 되는 겁니다. 특히 집을 팔고 싶어도 쉽게 매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내 집인데 내 집이 아닌 상황처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집을 사는 사람은 그 집에 직접 실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있어요. 그런데 집에 세입자가 장기간 버티고 앉아서 있다면 새로 산 사람이 바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매매 계약 자체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9년 동안은 그 집을 팔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집주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그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 여당 내에서 지나친 재산권으로 보고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 월세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전세를 계속 9년간 유지하게 되면요, 전세 제도 자체가 위축되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말해서 법이 통과가 되면 전세 구하기는 더 어려워지고 대부분 월세로 전환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세입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과 재산권 측면에서 본다면 333 법안은 전세 공급이 위축될 것이다, 그러면서 전세값이 상승할 것이다, 월세 현상이 가속화 심화될 것이다, 이런 연쇄 효과를 가져오면서 세입자나 집주인 모두에게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반대측 시각입니다. 이 법안에 대한 제 생각은요, 3년은 좀 긴 것으로 보여요. 오히려 임차인들이 3년을 원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돈이 없어서 임차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돈이 있는데 주거지를 유연하게 선택하기 위해서 임차를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 3년 계약을 하면 임차인이 도중에 옮기고 싶어도 계약에 따르면 일단 3년을 거주해야 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저도 상담을 많이 했던 사례인데요, 전세 사기가 급증한 이후에 전세 매물은 엄청 많았었습니다. 전세 계약이 거의 되지 않았던 기간이 있었어요. 아무도 겁이 나서서 전세 안 했단 말이죠. 그 기간에는 전세가가 오히려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신축 아파트가 많이 공급되는 경우에도 그 주변 지역도 전세가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임차인이 빨리 털고 다른 집으로 이사하고 싶어지는데 전세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으면 도중에 이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저도 아이가 있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거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면서 주거지를 바꿀 수도 있겠지만 이 사유보다는 다른 사유, 부모 직장이나 투자적인 관점에서나 아니 학원들이나 이런 다른 사유로 인해서 이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3년의 기간은 오히려 임대인, 임차인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기간은 2년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 번만 인정할 것인지 두 번까지 인정할 것인지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두 번까지 인정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을 인정해도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있으면 어차피 임대인은 임차인을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과 별 다를 점이 없게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두 번 갱신하는 과정에서 각 5% 이내로만 보증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있기는 한데요. 갱신하는 임대인 입장에서도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게 또 일이에요. 또 손실이 있을 수도 있고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나가고 어떤 악질 임차인이 들어올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같은 사유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도한 제재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333이 아니라 222로 총 6년을 살게 되면 계속 거주를 원하시는 임차인들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주거기간을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임대인도 만약 실거주할 상황이 아니고 계속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안정적으로 세입자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임차인의 보호와 시장의 안정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거예요. 앞으로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법률 이슈가 있으면 신속하게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